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7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46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해 봅시다. 우리말 사용 실태를 찾아보고 조사할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과서에 가나다라, 바 6가지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말 사용의 문제점과 우리가 조사할 점을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가 그림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네, 간판들이 보이는데 뭐 레스토랑, 커피숍, 텔레콤, 햄버거, 하우스 이러면서 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외국어 간판이 많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욕설 비속어에 중독된 청소년들. 그래서 뉴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말 토박이말 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토박이말은 무엇이 있을지를 조사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라는 욕설 습관 고쳐보기에서 욕설을 고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는 잘 안 보이는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다듬은 말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다듬은 말. 이 다듬은 말은 우리가 주로 쓰는 외래어 또는 외국어들을 우리말로 바꿔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쓰는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바꾼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은 말을 조사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는 어린이 신문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조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래 친구들을 보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덧붙이는 게 좋겠어. 그 다음 조사한 자료는 출처를 밝혀서 정리해야 해. 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사한 것 중에 이 외국어 간판 사용 실태를 다룬 뉴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는 안녕 우리말 2015년 2월 9일에 우리말 나들이 20편 외국어에 빠진 간판들입니다. 한번 보면서 실태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곳은 우리나라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한글 간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데요. 영어 이름을 마구 섞어 쓰거나 뜻모를 외국어를 발음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자국어를 지키기 위해 간판에 반드시 프랑스어를 써야 하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한글의 고유성이 사라진 지 오래인 대한민국 거리의 간판들. 누구를 위한 간판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외국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 거리보다. 뜻을 모르는 것도 있고 딱 보면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그 가게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외래어가 그 외국 문자로 적힌다는 거죠. 그 나라 문자로 적히는 그런 현상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정신을 물려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간판들, 특히 외국 문자로 이렇게 도배된 간판들은 하루빨리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봤나요? 프랑스의 간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자국말로만 된 간판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글 간판으로 다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47쪽으로 넘겨봅시다. 지원이네 반 친구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반에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봅시다. 대화를 보고 무엇을 조사했는지 말해보세요. 나는 텔레비전 뉴스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았어. 초등학생 줄임말 신조어 심각이라는 뉴스야. 그래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와 줄임말이 나와 있고 행노잼, 생선, 노답, 이응, 멘붕이 있습니다. 지원아, 조사를 참 잘했구나. 나는 선생님과 학생과 학생끼리도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언어 문화를 조사했어. 네, 이 친구는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조사했네요. 그랬구나. 중화야, 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니?
땡땡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끼리 공부 시간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높임말을 사용한대. 학생들이 서로 진수님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존칭과 높임말을 쓰고 선생님께서도 연아님, 연아님은 배려심이 참 많아 칭찬해주고 싶어요. 처럼 존칭과 높임말을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해.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대. 와, 그런 학교도 있구나. 우리 반에서도 하루 정도 날을 정해 선생님과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높임말을 쓰거나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말이야. 네, 이 친구가 좋은 제안을 했네요.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높임말 사용의 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나왔던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와 줄임말 이 뉴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 사용 실태가 어떠한지 또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조사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출처는요. MBC 경남 뉴스데스크 2015년 10월 12일이고요. 초등학생 줄임말 신조어 심각이라는 뉴스 영상입니다. 함께 시청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SNS 사용이 늘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언어 파괴가 심각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신조어와 줄임말 사용이 심각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어른들과의 대화 단절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신조어와 줄임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신조어나 줄임말을 알고 있다. 26명의 학생 중 수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읍 기억. 비읍 기억. 네, 반박 불가라고. 학생들은 SNS를 통해 이런 신조어와 줄임말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안 물었다나 기억 이런다는데. 친구들은 SNS나 게임할 때. 학생들이 아는 신조어와 줄임말을 학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좋은 말 두고 왜 그런 말을 쓸까 이런 생각하면서 집에서는 웬만하면 줄임말을 쓰지 말라고. 실제 한 어린이 체험교실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98.8%가 줄임말과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재미없다는 뜻의 행노잼과 생일 선물의 생선, 답이 없다는 노답순이었습니다. 이런 신조어와 줄임말은 학부모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말을 훼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바른말 고운말 쓰기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아이들이 친구에게 토박이 말로 편지 쓰기 활동 등도 하고 있습니다. 신조어와 줄임말 탓에 초등학생들의 언어 파기가 심각한 만큼 어른들의 올바른 표현과 가정에서의 바른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초등학생의 줄임말과 신조어 사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한 장 넘겨봅시다. 248쪽입니다. 우리말 사용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모든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 우리 모든별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각자 세워볼게요. 자, 먼저 조사 날짜와 시간, 조사 장소, 준비물, 조사 방법, 자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사 날짜와 시간은 오늘 날짜를 한번 써볼게요. 2020년 각자 오늘의 날짜를 써봅시다. 그리고 시간 또 몇 시 몇 분인지 써볼게요. 자, 다음 조사 장소. 조사 장소는 주제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도서관에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힘드니까 조사 장소는 선생님은 여러분 뭐 집이나 학교도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학교로 한번 해볼게요. 집이나 학교. 자, 준비물. 자,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컴퓨터로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필기도구, 메모장 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할 친구들은 뭐 여기에 휴대폰 또는 뭐 태블릿 PC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조사 방법은 인터넷 조사로 해보도록 할게요. 뭐 책으로 조사하고 싶은 친구들은 문헌 조사도 괜찮습니다.
자, 조사 자료는 뭐 다양한 조사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뉴스 영상을 자료로 활용해도 되고요. 또는 뭐 뉴스 기사도 되고요. 또 뭐 길거리 간판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 다니는 뭐 길거리 간판. 실제 길거리 간판을 보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뭐 네이버의 지도 앱이나 다음 지도 앱을 사용해서 뭐 거리뷰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 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 우리 자료를 사용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출처를 잘 밝혀야 합니다. 출처를 밝힌다. 자, 그럼 계획에 따라 조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싶은 주제와 내용을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뭐 외국어 간판 사용 실태도 좋고요. 욕설 비속어, 우리말 토박이 말을 조사해도 좋고요.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들을 조사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주제를 정해서 한번 조사 주제, 조사 내용, 그리고 조사 결과와 출처, 조사를 한 뒤 생각이나 느낌을 써봅시다. 자, 예시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쓰지는 말고 예시로만 참고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조사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일본어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 일본어 잔재. 잔재라는 것은 남아있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던 그 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조사하는 내용은 일본어 잔재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그 실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잔재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실태. 자, 조사 결과와 출처. 선생님이 이제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출처를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출처는 YTN 뉴스의 2019년 10월 9일 작년 한글날에 나왔던 영상이고요. 제목은 일본어 잔재가 여전한 한글날 외래어 범람이라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함께 뉴스를 한번 시청해 봅시다. 한글의 우수성에도 우리 주변에는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모자라 외래어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일본어 잔재와 외래어 사용 실태를 박희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간식이란 말 제가 자주 쓰잖아요. 이게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말인지 혹시 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짬뽕이 일본 말인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짬뽕이 일본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는 일본어인지조차 모른 채 쓰고 있는 일본어 잔재가 많습니다. 짬뽕은 우리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말도 아닌 일본어로 초마면이라고 고쳐 쓰는 게 맞습니다. 간식 역시 일본식 한자어로 새참이라는 예쁜 우리말이 있습니다. 곧 있을 연말에 많이 잡는 망년회 역시 일본식 한자어로 송년회로 순화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행정과 법률 분야에서도 일본말은 넘쳐납니다. 국기개항은 국기올림으로, 감사는 지도검사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모두 실생활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정부는 말다듬기 위원회 등을 통해 15년간 400개가 넘는 말을 다듬어왔지만 이 가운데 일본어 잔재는 8개에 불과합니다. 손도 대지 못한 일본어 잔재들이 여전히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겁니다. 일제 잔재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여러 군데서 나름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은연중에 이제 영향을 줘서 그런 어떤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나 말을 이렇게 많이 양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방송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말부터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등 외래어를 남발하는 최근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방송이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생김새, 모양 이런 말들 대신에 다 비주얼, 겉보기에 어떻다 다 비주얼로 바뀌고 전망이 어떻다 이런 말은 다 뷰로 바뀌고. 광복한 지 74년이 지났지만 일본어 잔재는 여전하고 거기에다 출처도 알기 어려운 외래어까지 넘쳐나는 현실이 한글날 제정 취지를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결과. 자, 조사 결과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일본어 중에는 짬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짬뽕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초마면이라고 바꿀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간식이라는 말도 일본어 잔재여서 우리가 새참이라는 우리말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 우리 망년회, 송년회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국기 개양을 하겠습니다. 할 때 국기를 올린다는 이 개양이라는 단어도 일본어 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기 올림이라는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사 결과 우리가 모르던 일본어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사한 뒤 드는 생각이나 느낌.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일본어인지 잘 모르고 쓰는 그런 단어들을 더 많이 찾아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조금씩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49쪽으로 넘겨볼게요. 발표할 내용에는 어떤 자료가 어울릴까요? 자, 우리가 방금 조사한 것으로 우리 발표를 할 때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 부분에는 어떤 것을 발표하면 좋을까요? 네, 조사 주제를 발표하면 좋겠고요. 필요한 자료에는 딱히 자료가 없어도 되긴 하겠지만 이따가 쓸 그 뉴스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흥미를 더 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조사한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사한 내용은 이거였는데 그 조사 결과 일본어 잔재의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를 하면 되겠고요. 사용한 자료는 그 뉴스, 동영상. 여기에 있는 자료는 여러분이 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여러분이 조사한 뒤에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하면 되겠죠. 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써도 되고 뭐 딱히 자료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 발표를 할 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발표할 때는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에 발표하는 단원에서도 배워봤지만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를 크고 또박또박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자료를 제시할 때는 자료는 모든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제시하는 게 좋겠죠? 자료는 잘 보이도록 크게 제시한다. 이 밖에도 발표할 때 주의할 점들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 어떠한가요? 여기는 이제 등교한 이후에 친구들의 발표를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발표할 때에는 일정한 목소리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서 말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똑같은 톤으로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며 발표하면 좋겠죠? 그 다음 발표 효과를 높이려면 뭐나 그림, 도표나 뭐 따위의 자료를 사용해. 그림의 짝꿍, 사진이나 그림, 도표나 동영상 따위의 자료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정리를 꼭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